고전에서 발견하는 다양한 즐거움, 오래된 재미, 본격 고전 게임 탐험 방송 레트로 피플. 어느덧 76번째 스테이지입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탐꾼 여러분, 레트로 피플입니다. 자, 마을에 모인 우리들의 탐험꾼 카르마 로치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녹음을 저희가 지금 징검다리식으로 녹음을 막 하고 있는데 회차가 막 뒤섞이고 있어요. 보면 아무튼 좀 빡센데, 방송을 들으시는 기준에서는 이것도 조금 후에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빨리 듣고 싶은 게 많습니다. 지금 네, 저희 거 결과물 언제 나와요? 숙성 중입니다. 네. 기다리십시오.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지금 팀이 아시다시피 다들 뭐 공유는 되고 있지만은 지금 본의 아니게 4분오열 지금 각자 생업을 열심히 헤쳐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좀 고민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제 오늘까지 회차를 녹음하면 이제 파판 세븐 편인 77회차까지가 딱 벨트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막힌 혈이 뚫린단 말이죠. 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방송이 좀 늦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요.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광고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본격 고전게임 탐험 방송 레트로 피플은 다양한 팟캐스트 앱에서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2014년 첫 모험을 시작한 이후 많은 청탐꾼들의 성원을 힘입어 다양한 고전게임의 세계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소감이나 사연, 함께 탐험하고 싶은 게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청탐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짧은 이야기, 긴 이야기 상관없이 모두 환영합니다. 레트로 피플 오늘 76번째 스테이지입니다. 오늘 소개할 게임은 벨트 스크롤 장르를 봤을 때 오락실에서 이 게임 한 번쯤 다 겪어보셨을 법한 게임이고, 나아가서는 문방구형 오락기에서도 많이 나온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자탕집 같은 데도 많이 깔렸죠. 의외로 그 미니 오락기 통해서도 많이 접했던 게임입니다. 캡콤사에서 제작 및 발매했던 캐딜락 앤 다이노소어입니다. 정식 명칭입니다. 보통 우리는 줄여서 캐딜락이라고 하죠. 근데 캐딜락은 저기 미국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도 하나가 있기 때문에 명칭은 그렇습니다. 정식 명칭은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먼저 간단한 게임 소개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다양한 풍파를 겪으며 다시 돌아온 레트로 피플. 들어가기 앞서 오랜 기간 동안 방송을 전달해드리지 못한 점을 거듭 사과드립니다. 내부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탐험을 이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67번째 스테이지의 주인공인 캐딜락 앤 다이노소어는 1992년 발행된 원작을 전 연령층에 맞게 각색하여 1년 뒤인 1993년 2월 1일 캡콤에서 제작 및 발매했던 런앤건 형식의 게임입니다. 인간과 공룡이 공존하는 26세기 대체 미래를 배경으로 생태계를 위협하는 밀렵꾼 집단을 상대하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최대 3인 플레이를 제공하며 각양각색의 매력을 지닌 4인의 캐릭터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후속작 격인 캐딜락 앤 다이노소어 두 번째 대격변이라는 작품이 세가 CD와 PC로 출시된 적은 있으나 판권 문제로 인해 현재까지 본편이 공식적인 이식 기종은 없는 상태입니다. 게임 소개 듣고 오셨습니다. 원작 만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만화가 있기 때문에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파였습니다. 이게 만화가 있었나? 라고 싶을 정도로. 근데 이게 또 그 미국 쪽 코믹스다 보니까 당시 기준에서는 잘 좀 접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겠죠. 자, 바로 넘어가서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대적인 면에서 바라보면 캐딜락입니다. 캐딜락으로 줄여서 하겠습니다. 플레임을 하긴 좀 길어요. 뭐 사실상 비슷한 게임 하나 있잖아요. 닌자 베이스볼 배트맨도 사실상 그냥 닌자 베이스볼이라고 그쵸. 하고. 그렇죠. 배트맨이란 얘기를 잘 안 하게 돼요. 닌자 베이스볼. 뭔가 그게 어감도 딱 감겨요. 캐딜락도 딱 이게 캐딜락까지 해야. 사실 그 킹 오브 파이터즈도 킹 오브 파이터까지 다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킹오파죠. 예, 그렇죠. 그런 면에서 짧은 명칭을 나온 것들은 또 잘 지은 것 같아요. 철권하면 철권. 저는 이런 데서 제일 불리한 게임이 저는 메탈 슬러그라고 생각합니다. 메슬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냥 메탈이라고 보통 하는데 좀 그것도 잘 안 감기긴 해요. 그렇게 보면 완벽한 제목 아니겠습니까? 메탈 슬러그 3라고 해도 참 어색하지 않아요. 네. 예. 여기서 또 메탈 슬러그에 무한한 애정을. 그렇죠.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다.
다만 4편부터는 인정 못한다. 아. 를 주창하시는 카르마 씨의 의견 잘 아니요. 들었습니다. 엄밀히 말하겠습니다. 4편만 인정 못한답니다. 4편만 인정 못한다. 하필 내가 4편을 샀네.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4편 나올 때는 무한한 쌍둥이 시즌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잠깐 19금으로 가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미리 언급드리지만 이 게임은 캡콤에서 나왔던 벨트 스크롤 치고는 많이 못 해본 타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보기는 당연히 많이 봤는데 저는 이걸 오락실에서 뒤늦게 봤어요. 이게 당시 기준으로는 이게 발매는 한 91년, 2년 이때로 기억하는데 막상 오락실에서 본 건 한 94, 95년? 요때쯤 많이 봤어요. 솔직히 이게 발매된 시기에 비해서 한국에 들어온 건 많이 좀 늦는 편이긴 하죠. 네, 그렇기도 하고 그 이후에 좀 깔렸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만 보면은 이 벨트 스크롤에서 캡콤께 할 게 많았어요. 뭐 당장 그 시대는 저희 오락실의 성지이자 요새이자 요람이었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했던 큰집 오락실에서 겪어만 해봤는데 그때 큰집 오락실의 라인업에서는 이게 없었고 이게 아마 거의 후반기에 있었고 초반기에는 뭘 장식해줬냐? 당연히 닌자 베이스볼이라든지 닌자 베이스. 그 다음에 파이널 파이트라든지 아니면 천지를 먹다 요게 일단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근본들이 이미 차를 잡고 근본들이 있었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보다 라이트한 거 버블버블이 있습니다. 버블버블.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얘가 들어올 건덕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게임 화면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어그로 끌어야 되잖아요. 네. 생각보다 어그로가 좀 약해요. 이게 재미를 떠나두고도. 뭔가 공룡 나오는 것 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캐릭터가 좀 이렇게 닌자 베이스를 보면 톡톡 튄다든지 뭐 아니면 요란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잘 없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전에 했던 심슨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게임성은 되게 심심한데 캐릭터가 심슨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확 끄는 그게 좀 부족하긴 해요, 이 게임이. 게다가 심슨은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애니메이션이 방영됐기 때문에 그렇죠. EBS에서 한참 방영했었죠. 뭐 그거 아니면 저는 MBC에서 본 때도 있고 더 나가서는 AF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말하면 안 근데 돼요. 웃긴 건 이 게임도 그 애니메이션이 우리나라에서 투니버스에서 옛날에 방영이 됐었대요.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했었대요. 근데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투니버스 나름 성골인데 제가 거의 96년부터 봤는데 저도 못 본 것 같은데. 너무 초창기 때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는. 이게 참고로 원작 만화는 10대용이 아니래요. 좀 더 성인용에 가깝대요. 그런데 10대 소녀들에게 맞게 선정성, 폭력성 이런 것들을 대거 삭제해서 내용을 변형해서 애니메이션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해서인데 원작 만화가 있고 애니메이션이 따로 있는 거죠? 그쵸. 원작 만화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제노소의 테일즈라고 하더라고요. 원작은.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캐딜락의 내용보다는 좀 더 헤비하다. 딥하다. 네, 딥하고 헤비하고 좀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네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저처럼 뭐 잘 해보지 않은 분들이랄지라도 오락실에 가면 한 번씩 걸려있고 또 문방구 가면 한 번씩 걸려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놀이방에서 처음 봤습니다. 놀이방이요? 뭐 조기교기라도 하셨어요? 아까 얘기했었던 그 감자탕 마냥 이렇게 세트로 들어있는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럴만해요. 이게 미니 오락기통으로 판매되는 게임기 중에서 잘 나가던 것도 했어요. 왜냐면 그쵸. 그때 당시에 거기에 잘 꽂혀있던 것들은 어느 정도 매상도 좀 되는데 또 물량도 좀 있는 것들. 그리고 넣기 쉬운 거 뭐 이건 이런 좀 거. 간단한 거, 게임성 간단한 거. 예를 들면 팡도 있었고 그런 데 맞아요. 있는 게. 판 같은 경우는 아니 뭐 테크모 월드컵 저희가 했었죠. 테크모 그것도 의외로 많았고 약간 남아 도는 그런 것들을 떠리로 가는 형태의 제품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수에도 어느 정도 입었을 거다. 그래서 이게 많이 아시는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다. 나이층이.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이거는 이제 국장님과 마찬가지로 저의 오락실의 성지이자 성골이자 이제 그냥 메카였던 집 앞에 50원짜리 오락실 거기에서 좀 봤었고요. 제가 이 게임 기억나는 거는 그 시대에 제가 봤었던 기억은 처음에 영어를 잘 몰랐던 시절이니까 그리고 그 당시 오락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메탈 슬러그를 물론 그렇게 부르진 않지만 그 시절 사장님들이 딱 그 오락기 위에다가 한글 번역으로 그래서 그냥 총싸움 그런 식으로 뭐 탱크 싸움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동물 철권 이런 거죠. 그런 거 이제 그냥 뭐 한글로 하신 거 있었어요. 당시에 오락실 사장님들이 카피라이터였어요. 각자 오락기에다가 장명을 해주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이거는 그때 공룡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맞아요. 공룡 시대. 공룡 시대.
공룡 시대로 알았다가 나중에 이제 이제 뭐 학교에 교육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캐딜락이구나 그렇게 알게 됐었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 물론 이제 저희가 했던 게임이지만 카발 같은 경우는 람보라고 많이 람보, 불렀고 그렇죠. 저기 WWF 게임 같은 경우는 레슬링. 네. 저 살던 동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총 쏘고 달리면 무슨 메탈 슬러그 뭐 예를 들어 동물 데리고 다니면 동물 메탈 슬러그 메탈 슬러그 약간 그 총 런앤건 슈팅 게임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뭔가 동사처럼 붙었네요. 네, 제가 아무리 늦어도 뭐 99년부터 뭐 2000년대 초 여기까지 다녀봤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붙이더라고요. 아니면 격투 게임은 무슨 철권, 역시 메탈 슬러그다. 칼철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건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두 개의 제목이 있는데 이게 스쳐지랑 하면서 지금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는 것도 있습니다만 철권이 처음 나왔을 때 한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풀어서 쓰시는 분도 있어요. 쇠주먹. 쇠주먹. 맞잖아요. 철권, 세주먹. 맞긴 하죠. 네, 세주먹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게 제목과 좀 이질적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었고. 그 보면 만화 원피스에 루피 주인공 할아버지 그 별명이 철권 거프거든요. 네. 근데 KBS판에서 무쇠주먹 거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싶네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테크모 월드컵과 세이브 축구를 공통적으로 이렇게 봤던 제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반칙 축구라고. 반칙 축구. 저희 동네에선 그게 초인 축구로 불리긴 했었었는데. 뭐 그런 게 있어요. 초인 내지는 반칙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시대를 앞서간 장명 센스는 오락실에서도 하는 거를 표현했다. 축구 게임 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어떤 게임인지 축구 게임 중에 어떤 거를 그 오락실 사장님께서 그 슛돌이라고. 맞아요. 슛돌이도 있었어요. 약간 그런 만화랑 또 네, 관련지어서 축구왕 슛돌이 나오면 있었어요. 슛돌이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 피구왕 통키 타임제 코인 타임제 게임에서는 부정할 수 없었죠. 그냥 그거는 통키거든요. 예. 통키가 되고 갔다. 로치 씨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놀이방에서 보고 이 정도 했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고 생각한 건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본 걸로 파이널 파이트는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그나마 한두 번씩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근데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때 너무 매력이 좀 떨어졌어요. 이게 게임성과 관계없이 저는 좀 이렇게 캐릭터가 좀 뭐라 그러나 너무 평범해가지고 그 당시엔 좀 안 끌리더라고요. 전 오히려 여기에서 이제 그냥 넘어가서 저희가 얘기 하나 하면 그래픽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저는 그 실사화된 그래픽 때문에 좀 오히려 눈에 띄었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시각적인 면에서 바라본 캐딜락으로 넘어가서 카르마 씨의 의견 마저 듣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시절 게임들이 보면 약간 사실 기반된 그래픽보단 약간 좀 캐릭터화된 게 좀 많았고. 그렇죠. 오히려 그래픽도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카르마 씨의 의견을 받는 게 90년대 초반까지는 좀 그래도 실사적인 느낌이 좀 섞인 느낌이 강했어요. 파이널 파이트도 좀 사실적인 느낌이거든요. 만화 같은 느낌이 아니고. 만화 같은 느낌은 언제부터 제가 영향을 받았냐면은 격투 게임으로 따지면은 뱀파이어라는 작품 나올 때랑 캡콤에서 나왔던 거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들어가 보면 스트리트 파이터 제로 나올 때. 이때는 스트리트 파이터 2를 보던 느낌하고 비교해봤을 때 완전 달라지거든요. 왜냐면 스트리트 파이터 2는 좀 그래도 실사적인 느낌이 좀 있는 느낌인데 제로가 나올 때는 무슨 애니메이션틱한 캐릭터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컬러감이나 배경 디자인 이런 것도 좀 애니메이션틱해지는 느낌이랄까 그런 식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말씀 끊어 죄송하지만 캐딜락은 저한테는 이미지는 실사틱한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그럼에도 뭔가 좀 시시하다? 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사실상 지금으로 따지면 저희가 많은 미디어 매체에 접해서 그렇지만 이 그림체가 딱 그 미국 애니메이션풍 그림체잖아요. 그렇죠. 코믹스풍이라고 하죠. 코믹스풍. 근데 이제 제가 당시 그때 오락실에 깔려 있었던 게 대부분 슈퍼 마리오, 보글보글, 또 이제 슈팅 게임, 모모코 시집 가는 날 딱 요런 게임들이었다 보니까 모모코 시집 가는 그러니까 약간 그 뭐랄까 그래픽이 그러니까 그 50원짜리 오락실이어서 그런지 약간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솔직히 그 라인업이면 이해가 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제 환경적으로 그랬지. 물론 시대적으로 연차로 뽑아내면은 당연히 그거보다 그래픽이 좀 더 실사화됐던 말씀하셨던 카발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엔 그게 2000년대 초반 이럴 때 보다 보니까 옆에 닌자 베이스볼에 뭐 심슨 가족에 이런 게 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있어도 예를 들어 놀이방에 있어도 다른 애들이 다 그 닌자 베이스볼 하고 싶어 하지 이거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애가 잘 없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캐딜락은 굳이 지금으로 비교하면 코믹스풍에 좀 더 가까운 그룹인지 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발팀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약간 변주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같은 걸 두더라도 오히려 이제 닌자 베이스볼은 먼저 봤었으니까 애니메이션틱한 건 더 닌자 베이스볼이 더 강하거든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완성도 면에서 닌자 베이스보다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애들이 좋아할 만한 거는 솔직히 말하면 닌자 베이스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반대로 역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지 이 이미지가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청소년층으로 갔을 때는 좀 더 먹히는 건 있어요. 맞아요. 그건 있어요. 시시해 보이질 않거든요. 제가 한 중학교 때쯤 갔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약간 그것도 있어요. 그 닌자 베이스볼을 저도 좋아하는 게임이긴 한데 약간 이 게임이 파이널 파이트를 기준점으로 보면은 약간 닌자 베이스볼은 좀 너무 변외적인 느낌이 좀 더 강했고 아, 맞아요. 이 캐딜락은 그거보다 조금 더 뭔가 기능성이 더 추가됐다? 예시를 들면 뭐 이제 달리는 게 제 기억에는 파이널 파이트에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앞으로 탁탁 치면 그게 구르기였나 그런 식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파이널 파이트요? 네네. 파이널 파이트는 대시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 없었어요. 앞으로 타닥하면 이제 앞으로 탁탁 해가지고 조이스틱을 앞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캐딜락은 뛰었는데 맞아, 캐딜락은 네. 대시가 있었어요. 여기서는 굴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파이널 파이트에서는. 그리고 아니, 이거는 파이널 파이트도 구르는 건 없었어요. 아까 아닌가? 네. 제 개인적인 경험담 쪽으로 얘기하는 겁니다만 한 초등학교 때까지 이제 로봇이나 약간 이런 요란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쯤 때 가면은 이제 뭐 이것도 요란하긴 하지만 뭐 원피스라든지 뭐 블리치라든지 아니면 북두의 권 이런 걸 보면서 좀 사람이 이렇게 좀 힘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보면 그 관점에서 보면 만약에 제가 이걸 중학교 때 좀 이렇게 한창 유행할 때 접했으면은 좀 많이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로치 씨는 그랬다. 네. 물론 이제 관점 차이는 좀 있죠. 그렇게 보면 어떤 분은 이제 그 나이 때 그 건담에 빠지신 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건 이제 취향 차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배경이 어떻게 보면 또 북두의 권이랑 엄청 비슷하거든요, 이게. 캐딜락이요? 네. 그 공룡 나오는 것만 빼고요. 북대권이랑 비슷하다. 아, 이게 사람들 몸집이랑 이거 뭐야 적 빌런들 나오는 거 보니까 거의 북두의 권이더라고요, 이게. 헤어스타일이랑. 저는 이 게임이 오히려 이제 더 손을 안 가게 됐던 이유라고 생각했을 때는 언급드린 대로 뒤늦게 봤던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이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이제 이 작품에서 느껴지는 건 뭐였냐면 이거는 파이널 파이트 때 느낌보다는 천지를 먹다 때 영향이 좀 더 있는 것 같다. 비슷한 시기일 거예요 아마. 비슷한 시기고 시스템도 얼추 비슷해요. 천지를 먹다도 뭔가를 타가지고 대시를 해서 이동하는 것도 있고 아마 천지를 먹다에서 대시는 없는 것 같은데 그 따닥을 했을 때 보면은 특수 공격으로 뭘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특수 공격은 버튼 2개를 눌렀을 때거든요. 파이널 파이트 같은 경우는 뭐 2개를 누르면은 뭐 회전을 하면서 친다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제자리에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자리에서 뭔가를 해서 이동을 하는 건 아닌데 이 캐딜락이라든지 천지를 먹다는 움직여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서도 그렇고 이게 또 시스템이 좀 저는 이제 시각적에서 비슷하게 느껴진 게 뭐냐면 이 캐딜락의 특징이 무기거든요, 사실. 그쵸. 무기 플레이가 오히려 이제 많다 보니까 그거는 오히려 좀 색다르게 느껴졌는데 천지를 먹다도 가만 보면 무기가 좀 나와요. 칼이라든지 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종종이. 물론 이제 이런 거 이 캐딜락에 비해서는 작죠. 많이 없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미리 봤기 때문에 저는 약간 결과 시대와 컨셉만 다르지 딱히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임이었죠, 캐딜락이. 근데 이 특유의 재미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공룡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한창 이렇게 공룡 흥할 때 네. 나오는 작품이기도 화면에, 하고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상에서 표현하는 것들에 대한 액티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되게 보면은 그리고 그래픽으로 보면은 약간 좀 뭐랄까요. 제가 이게 실사틱하다고 얘기한 게 여기는 캐릭터들보단 좀 배경에 힘썼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배경은 좀 공들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네. 좀 그 스타일이 좀 하드보일드해요. 음. 이게. 그래가지고 좀 아저씨 취향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좀 더 세게 가는 거냐면은 물론 지금 보실 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캡콤에서 벨트 스크롤 비슷한 걸로 따졌을 때 코믹스 원작이나 이런 걸 보면은 유명한 게 캡틴 코맨도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아예 마블 걸로 따서 나왔던 퍼니셔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아, 그쵸. 근데 퍼니셔가 좀 더 하드보일드한 느낌이 있거든요. 아, 좀 더 워낙 그런 건 캐릭터가 있죠. 예. 이미 퍼니셔라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워낙 유명해서. 네.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더 라이트해진 버전?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원작의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쵸. 원작을 좀 감안하고 넣어준 것도 있나라는 그래서 생각이 들 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전에 했던 그 와일드 웨스트 무메사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아, 그것도 원작이 이제 애니메이션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로치 씨가 주옥같이 언급하시죠. 그 캐릭터가 죽으면은 앵거슨 품종의 소가 스테이크가 된다는 그 말씀. 다시 들어도 정말 어유야 그 주인공들은 뭔 죄입니까? 도축을 적당히 드시고요. 예. 이어서 게임적인 면에서 바라본 캐딜락입니다. 자, 각자가 게임에서 판단하고 생각을 하게 됐던 캐딜락. 어떤 부분이 요거는 마음에 제가 드나요? 선수 좀 먼저 치겠습니다. 바로 쓰십시오. 네, 우리 캐릭터 4명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신한은행, BC카드, 농협, 카카오뱅크. 예. 아, 야, 이게 이 사람아! 저희가 아무리 싸제 온라인 방송이라고 해도 좀 그 브랜드를 노출하는 아니, 건 저희 아니잖아요. 후원도 안 받는데 저희가 지금 뭐가 아쉬워서. 아니 뭐가 아니, 반대죠. 그러니까 반대 뭐 하는 그러니까 안 어필해야 하는 되는 거예요. 거야. 우리가 신한에 뭐가 아니, 있어? 후원 받고 그 다음에 하면 되죠. 신한은행 어디요? 농협, BC카드, PC카드. 카카오뱅크. 아 예. 아니, 잠깐, 카카오뱅크? 근데 막상 또 보니까 KB 국민은행 같기도 하고요. 아니요, 그분은 농협이세요. 아니요, 네 번째. 네 번째 그분이요? 그분은 주황색인데? 아니, 근데 이게 캐릭터 고를 때는 노란색으로 보여가지고요. 지금 첫 번째 우리은행 무시하십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은행인데? IBK 해도 돼. 사실 외환은행도 돼요. 스탠다드 차타드도 있어요. 세 번째는 그렇게 따지면 하나카드잖아요. 레트로 피플 하면서 온 방송을 통틀어서 캐릭터를 은행권에 대입하는 여러분 과도한 빚은 가정경제를 빠뜨리는 아니, 길입니다. 근데 내가 그것도 이 알아야 멘트를 돼. 여기서 할 줄 몰랐어. 그것도 알아야 돼요. 지금 은행권을 얘기한 게 카드사를 얘기했어요. 너 웃긴 거. 카드사도 얘기하고 뭐 은행도 야.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오네요. 저기 두 번째는 그 부산은행도 되고. 예, BMK. 예. 온 가족의 가족 방송, 게임 방송, 레트로 피플을 여러분은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희 금융방송, 경제방송 아닙니다. 게임방송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군요. 예, 어쨌든 은행권 캐릭터. 그래서 그런데 역시 여기서는 굴지의 농협 형님이 최고더라고요. 농협님이. 예. 예, 다들 무스타파님. 공략도 보니까 유튜브 공략도 다 농협 형님으로밖에 안 하더라고요. 저도 주변에서 이 3픽, 세 번째 캐릭터는 무스타파가 많이 하긴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닌자 베이스볼로 치면 그 초록이 같은 느낌? 그쵸. 둘 다 초록이네. 맞아요. 이것도 약간 그때 당시에 올라운더적인 느낌이 초록 색깔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안전한 색깔이었나 봐요. 농협이? 죄송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별도 얘기 나왔습니다. 이거, 이거 좀만 더 하면 오늘, 이거 아슬아슬하게 지금 작두를 타고 있는데. 오늘 이슈 방송 될 뻔했네. 저희 레카 방송 아닙니다. 게임 방송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3P도 매력적이긴 한데, 왠지 느낌은 1P가 전형적인 주인공상이고.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초록색의 무스타파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든든한 형. 조력자 느낌이죠. 맏형. 약간 맥가이버 느낌이에요. 그쵸, 맥가이버 느낌이고, 파이널 파이트로 따지면 해거 같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메스 같은 캐릭터는 뭔가 진짜 돌진 파워형? 전형적인 힘캐. 네, 힘캐. 포지션으로 따지면 헐크죠. 그 천지를 먹다 해서 장비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닌자 베이스볼로 치면 그 노랑이 같은. 왠지 그것도 노란색을 힘상징하는 느낌이었나? 하여튼 좀 특이하네요. 근데 여기서는 좀 특이했던 게 당시에 벨트 스크롤에서 가끔 여자 캐릭터들이 나오긴 했어요. 다이너마이트 캅스 같은 데도 있었고 아니면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었습니다만 가끔가다 여자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캡콤에서도 이렇게 등장했던 사례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던전 앤 드래곤이나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느끼는 건데 개인적으로 이런 게임에서 역캐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게 기본적으로 그 체력이 약해요. 대신에 그때 당시에 공식이었던 것 같아요. 체력은 약한데 스피드가 빠르다. 그렇죠. 파워 약하고 스피드 네, 약하고. 순발력 민첩성은 좋은데 체력이 약하다. 전형적인 그 고수용 캐릭터거든요. 네. 근데 우리의 남성 유저들은 그런 거 없죠. 뭔가 쪼개놓은 느낌이죠. 쪼개놓은 느낌. 하지만 그만큼 또 포인트들이 있다. 그때도 곧 죽어도 역해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왜냐면 홍일점의 매력이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말 하시는 분도 많아요. 남자가 돼서 어떻게 남자놈만 하냐. 역해가 있으면 당연히 역해를 골라야지. 저기요, 그거는 온라인 게임으로 갔을 때 얘기고요. 이때도 있었어요, 심지어. 비디오도 비슷한 것도 충분히 있어요. 제가 전원리에서 제일 진짜 화딱지가 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동네에서 킹오파 99를 할 때였어요. 야, 마이로 골랐다고 나보고 변태라고. 아니, 게임이라도 잘하던가 게임 지는 것들이 꼭 그래요. 그거 보니까 크로우 씨는 그 삼국전기였나? 그거 할 때도 초선만 하셨다면서요. 아니요? 그거는 아닌데요? 어디서 그런 거짓 뉴스를 삼국전기 하면 당연히 누굽니까? 제갈량 아니겠습니까? 지금 물론 초선도 재밌게 했습니다만 예. 안처럼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앉았어. 그러니까 유언비어가 지금 날조되는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당연히 이제 근데 보통 저는 이런 게임들 어떤 게임들 간에 이렇게 캐릭터들이 좀 나열되는 게 기준이면은 제일 무난하게 주인공부터 가요. 스탠다드에 가까운 형태니까요. 근데 물론 이게 주인공이라는 캐릭터가 조금 달라지는 느낌인데 예전에 주인공이면 그냥 말 그대로 평균 밸런스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게임을 가면 그리고 좀 점점 갈수록 뭐냐면 주인공 밸런스가 쓰기가 어려워지는 게임들이 등장해요. 이게 90년대 한 이제 말쯤부터 나오던 게임들은 주인공들이 그냥 썩 별로였어요. 이게 성능 캐랑 주인공 캐는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주인공 캐가 좋긴 한데 또 반대로 쓰기가 어려운 캐릭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갑자기 기억나는 건 버추어 파이터의 아키라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려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파이널 쇼다운을 울티메이트 쇼다운인가요? 이번에 플스4로 새로 나왔던 게 그 용과 같이 스튜디오랑 작업했던 이 버추어 파이터 2 스포츠였나? 그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이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면은 그 DLC 중에서 버퍼 원 스킨처럼 해가지고 옛날에 토막나무식으로 나오는 그런 그거를 연출해주는 게 있어서 그 감성을 좀 즐겨보고자 사가지고 아키라를 또 과거를 더 쌓아서 하는데 그 커맨드 연습하는 모드들 있잖아요. 트레이닝 모드에 그걸 잠깐 해봤거든요. 보통 제가 어느 정도 단계를 쭉 가다가 막히는 게 보통의 정석인데 야 이건 중간에 뭐라고 얘기한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펀치를 하면서 대각선을 살짝 누르고 그 다음에 다시 킥펀치를 동시에 누른 다음에 앞으로 살짝 누른 상태에서 펀치를 눌러라. 이런 대충 예를 들면 이런 식일 거예요. 제가 지금 기억 안 나지만 이게 안 돼요.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명을 보면 저게 이거라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 돼요. 격겜이 그래서 좀 고인물이 많죠. 저 같은 경우에는 철권에서 진을 별로 안 했거든요. 네. 솔직히 멋있긴 한데 진 카즈야 이런 캐릭터가 멋있긴 한데 이게 기본기가 없으면 거의 손도 못 대는 캐릭터였거든요. 한편으로는 제가 진카자마를 3 때는 확실히 하기 좀 편하셨겠죠. 왜냐면 그게 또 풍신유 계열로 등장한 거고 카즈야의 좀 후판으로 나온 거였으니까 하기는 쉬웠을 텐데 이게 4가 되면서 한번 설정이 바뀌잖아요. 맞아요. 몇십 년 뒤로 한 십몇 년 뒤로 나와버리잖아요. 저거는 이제 그 쓰던 무술이 달라져가지고. 네, 그냥 나는 이제 이 집안 사람 아니다라고 그냥 다 던져버리고 이게 가라데 쪽 뭐 이런 기본 유파로 바뀌어져 나오다 보니까 와 그때는 진짜 이게 뭐냐 싶을 정도로 바뀌어서 어렵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 시스템이 이어지니까 아직도 어렵긴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격투 게임 하면은 그런 기본기가 중요한 캐릭터보다는 조금 얍삽이가 중요한 캐릭터를 했거든요. 에디 같은? 저는 개인적으로 에디도 많이 했고 리 많이 했고 아니면 데빌 이런 걸 레이저만 쏴대고 이런 거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 플레이어블 캐릭터 얘기 돌아와서 그 무스타파를 자꾸 그 농협하시니까 농협으로 떠오르네요. 근데 제가 농협하니까 떠오르는데 저희 동네에서는 그분을 이장님으로 불렀거든요. 보통 그래요 이장님. 약간 그러니까 모자가 그 특유의 그 노란 그 모자가. 새마을운동. 뭔가 자꾸 그런 복장도 그렇고. 네. 근데 저희 동네에서는 농협이었거든요. 농촌을 상징하는 느낌의 캐릭터시다 보니까 마을 이장님 같아요. 어쨌든 마을 이장님이 농협 갔다 오면 딱 맞지. 약간 저희는 4명의 캐릭터가 별명이 있었어요. 오히려 첫 번째는 별명이 없었어. 너무 오히려 무난하죠. 문안을 떠나서 사람들이 오히려 관심을 안 주더라고요. 존재감이 없어요. 없어. 오히려 그리고 그 두 번째 여자 캐릭터 같은 경우는 원더우먼이라고 좀 불렀어요. 비슷하네. 약간 그 머리 스타일 말하니까 비슷하네요. 그런 느낌 있네. 원더우먼 딱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캐릭터는 이제 헐크. 딱 맞아. 풍채 오람하고 막 이제 공격 자체도 막 이게 특유의 그 AB 키 동시에 누르면 나오는 음성도 여러 있었는데 약간 이 사람이 좀 어이야 막 이런 거 있었죠. 근데 이 캐릭터 음성이요. 약간 킹오파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캐릭터가 한국어를 한다. 그런 거 마냥 이 캐릭터도 있었는데 좀 욕적이어가지고 욕이었어요. 욕설 쪽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약간 파워풀한 그런 쪽의 느낌이 있었고 과거에 그런 약간 몬테그렌이 있었죠. 우리 집 불났다 이런 거라든지. 이제 킹오파 쪽에서 가장 유명한 철복 익산 그런 것도 있고 과소비가 5할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과소비. 이제 더군다나 이제 이장님은 이게 캐릭터가 너무 사기였어. 생각보다 이 벨트 스크롤에서 스피드랑 리치가 좀 괜찮은 캐릭터가 이게 이제 지금 무스타파가 스피드랑 리치가 괜찮은 캐릭터긴 한데 그렇죠. 사실 이런 캐릭터들은 또 한편의 단점이 존재하는데 이게 초보자가 잡아도 웬만큼 써먹기 때문에 맞는 캐릭터로 불릴 수 있는 조건이 아주 충족되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다른 게임에서 리치가 긴 캐릭터들은 보통 이게 쓰기가 좀 힘들고 이게 텀이 좀 길고 이렇거든요. 느리거나 대표적으로 이제 닌자 베이스볼의 네 번째 캐릭터 파란색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리치형 캐릭터인데 느려요. 그렇죠. 그 모든 뭐냐 스트리트 파이터로만 봐도 달심 같은 경우가 리치는 긴데 좀 텀이 길잖아요. 되게 느리고 게다가. 근데 이 친구는 리치가 긴데 빨라요. 맞아요. 모든 걸 다 가진 풀스택 같은 풀스택 같은 느낌이 들어버리니까. 솔직히 롤러 치면 거의 풀템 원딜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게 주인공이라는 잭이 무색무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런 캐릭터들의 단점이 보통 이게 표준 밸런스로 기본 주인공인 잭한테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얘한테 다 줬어. 근데 솔직히 전 말하면 이게 할 얘기가 있는 게 이 4명의 캐릭터 중에서 유일하게 제일 안 좋은 캐릭터가 저는 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안 좋다기보다는 단점이 좀 있는 게 이 캐딜락의 특징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딱 저는 한 가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시하면서 공격을 누르면 그 이제 특수 기술이 있었어요. 그 AB키라고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제자리에서 그 긴급 회픽이라고도 말하는 그런 특수 기술, 체력 깎아먹으면서 쓰는 특수 기술도 있었지만 여기는 약간 여러 가지 커맨드가 한 2개씩은 있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들 대시하면서 공격하면 대시 공격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장님이 특히 그게 리치가 길고 다다니트가 들어가서 좋았는데 잭은 얘만 유일하게 그렇게 쓰면 슬라이딩 태클을 했어. 근데 문제는 이게 길이도 짧아. 맞아, 얘가 특수기가 생각보다 좀 슬라이딩 하면 딜레이가 길죠. 보통 계륵 같은 상황이라고 할 때 보면은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게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써먹으면 어쩌저쩌 쓸 수 있어 이런 게 있는데 유일하게 평균 밸런스인데 그것마저 안 좋아. 그러니까 더 쓰기 싫어. 그러니까 파워가 약간 역해도 일단 앞질러 간단 말이에요. 좀 그러니까요. 길게. 네. 그 헐크도 그리고 난동물 때 와 하고 날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해가 한나인데 한나 던디죠. 정혁신 역시는 한나인데 한나는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파이널 파이트의 코디 같은 느낌이에요. 좀 스피드 있게 좀 때리는 맛이 있거든요. 가만 보면은. 그렇죠. 근데 주인공인데 그게 없어. 얘는 너무 답답해. 약간 뭔가 묵직한 것도 아니고 라이트한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느낌으로 계속 치니까. 진짜 그 달려가다가 공격 딱 해가지고 태클을 하잖아요. 뭔가 애매하게 태클하는 느낌이야. 솔직히 요즘 게임이었으면 무스타파는 너프 1순위고 잭은 버프 1순위거든요. 그렇지. 밸런스 맞춰줘야 되거든요. 네. 바로 그냥 패치 때릴 때, 야, 좀 깎아. 얘 좀 올려. 이건데, 그러니까요.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는 좋진 않다. 네. 몰빵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게 3인용 게임이잖아요. 그냥 나 같아도 제가 안 하겠어. 그냥 둘이 예를 들어서 다 골랐어. 뭐 던전 앤 드래곤처럼 어떻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버그가 돼가지고 뭐 둘이 동시에 고르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지만은 뭐 그게 아니고 뭐 골랐으면 대충 이렇게 고를 게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선택지가 둘이 골랐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무스타파랑 메스랑 골랐어요. 그럼 남은 게 이제 잭이랑 한나인데 나 같아도 한나 골라. 때리는 맛이라도 좀 호쾌한 맛이 그렇죠. 뭔가 좀 라이트하게 좀 빨리빨리 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주인공이란데 명색이. 얘 주인공 까는 방송이 아니라 주인공을 많이 까네. 솔직히 캐릭터 생긴 거는 안 따져도 저도 성능은 따지다 보니까 네. 성능 구린 건 못 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분명 파워는 무난해요. 스피드 무난해. 근데 약간 그 타격감 그러니까 우리 특히 말하는 흔히 말하는 감성이 안 느껴져 이 캐릭터한테는. 그러니까요. 참 이게 게임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는 이 게임적인 부분에서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맞겠네요.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재미적인 요소에서 바라본 캐딜락입니다. 자, 재미적인 요소에서 어떤 부분이 좀 재밌었나라는 부분인데 저는 이 게임이 기억 남는 대목이라고 한다면은 그 컨티뉴씬이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그 개발사들이 돈을 넣게 뭔가 이펙트를 주는 것들에 대해서 힘을 썼던 개발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캡콤이 의외로 이걸 많이 했어요. 파이널 파이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쇠사슬이나 뭐 이런 게 묶여서 다이너마이트가 이렇게 타들어가는 컨티뉴션이 있고 닌자 용검전이었나 그거는 뭐 톱날이 날라오고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 막 이런 것도 있었고 다른 회사 게임 그 데이터 이스트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게임도 있었지만 안 놓고는 못 베긴다 막 이런 느낌의 장면들이 있었다 보니까 저는 이 게임은 컨티뉴션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렇죠. 그거 임팩트가 꽤 셌어요. 네. 더군다나 대부분 그 컨티뉴씬 나올 때가 보스들한테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그러니까 요즘 횡스크롤 게임들이나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보스 난이도가 쉽고 저기 일반적인 진행하는 게 좀 빡센 류가 있는가 하면 이 게임은 오히려 가는 건 좀 수월해요.
보스까지 가는 길은 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 아, 맞아요. 가디언 오브 갤럭시라는 게임인데 그 게임이랑 딱 비교하면 진짜 그 가는 길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이 게임은 보스가 빡셔. 보스의 힘을 빡 줬더라고요. 보스는 그러니까요. 빡세긴 하더라고요. 보스들이 의외로 디자인이 밍숭맹숭한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또 개성이 넘치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이랄까. 근데 왜 두 번째 보스가 있어요. 그 이제 슬라이스인가 그 친구? 제가 이름까지는 기억 못하는데 빡빡이에 그 빨간색 나시티에다가 보라색 바지였나 그걸 입고 처음에 등장씬이 주인공이 딱 걸어가면 공룡을 그냥 뭐라 해야 될까 긴 장검 같은 걸 막 서걱서걱 하면서 막 가르고 있는데 아토믹이죠, 아토믹. 와, 그 임팩트 자체는 진짜 셌어요, 이거 보면. 그렇죠. 갑자기 약간, 이렇게 도축꾼 같은 느낌이잖아요, 되게. 약간 그런 그로테스크함도 여기 되게 좀 높고 오히려 진짜 보면 성인용 게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가지고 네. 저는 그거 오히려 되게 신선했어요. 보스가 이제 보통 맞닥뜨릴 때 이동수단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그때 당시는 되게 적었거든요. 체감했던 거는.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얘는 왜 안 내리고 정정당당하게 주먹과 칼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지 왜 오토바이를 타고 앉았어? 이런 적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뭐 이제 그렇게 달리는 씬에서는 뭐 나도 같이 달리고 있으면서 뭐 총을 쏜다든가 그랬는데 야 이건 치사하게 오토바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냐 좀 그런 기억이 좀 있죠. 뭐 게다가 이제 마지막 보스는 이제 뭐 시몬 패센덴이라고 해서 이 사건의 원흉인 과학자가 자기가 이제 스스로 그 인자로 발현해서 공룡으로 변신하는 건데 5스테이지 보스도 비슷하죠. 그래서 그런 건데 저는 이거 나중에 알았어요. 이런 보스가 있었다는 거는.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요. 네, 여기까지 가는 걸 못 봤으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좀 많이 그로테스크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게임이 의외로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것 치고는 그리고 천지를 먹다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게임도 마찬가지고 약간의 잔인성들이 있었어요. 천지를 먹다 가만히 보면 그냥 막상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 중국 삼국지 얘기네 이럴 수 있는데 특수공격 하다 보면 뭐 몸 댕강 잘리고 막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것도 보면 막 변신할 때 막 기괴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 스테이지 같은 경우도 저도 보면서 어이 뭐야? 막 이러면서 봤던 경우가 있거든요. 요새는 몸 잘리고 이러면은 거의 무조건 성인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아마 이거는 100% 청소년 관람 불가가 아닐까. 네. 근데 이 마지막 보스도 요즘 이제 그 가수분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아이유의 3단 고음 마냥 3번이나 변신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맞아요. 일단 인간형이었다가 뭐 초록색이었다 빨간색이었나? 뭐 이렇게 가는 식으로 기억을 하는데. 약간 거의 프리저 그 1단계, 2단계, 3단계 같은 느낌? 이게 적당히 좀 그래야 되는데, 아니, 솔직히, 이제 다 이게 인간 상태는 그렇다 쳐. 두 번째까지 그렇다 쳐. 아니, 인간 상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얘가 3번을 변신하니까, 좀 앵간히 좀 변신하라고 좀 이러더라고요. 이게 마지막은 좀 뇌절 같은 느낌도 없잖아, 이게. 제가 그래서 보통 어떤 게임이든 간에 보스가 2단계까지만 변신하는 걸 허용하는 편입니다. 3단계 가면 약간 이건 능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메가 루갈까지만 좋아합니다. 오메가 루갈. 네, 딱 2번 변신. 그러니까 처음에는 슈트 입고 하는 상태로 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옷 벗고 하는 식으로 가잖아요. 딱 거기가 좋거든요. 사실 저도 그건 동감하는 게 제가 드래곤볼 볼 때도 사실 프리더 3단계부터는 좀 뇌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더 변신하면은 계속 시간 질질 끌고 코인을 어떻게든 소모시키려는 느낌으로 들어서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네. 과금 유도죠. 그러니까요. 계속 DLC 사라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어쨌든 코인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요건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게다가 그게 뭐 단계별로 했다고 하더라도 보스가 괜히 보스입니까? 데미지는 적게 먹고 물론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에서 다음 단계로 하면 또 데미지 더 세지고 그 다음에 가면 더 세지는 막 이런 부분이니까 인플레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빡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거 돌거든요, 사람. 그리고 두 분은 재미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기억에 남으셨는지요? 아무래도 빠른 스피드와 다양한 무기들이 있고 그런 액션을 좀 즐길 수 있어서 좋지 저는 않나. 이 게임에서 제일 큰 의의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벨트 스크롤 치고 총 쓸 때가 좀 많은 거? 확실히 그런 무기 이용한 벨트 스크롤 게임으로 봤을 때는 이 게임이 참 다채로웠던 것 같아요. 보통은 그냥 이제 맨몸으로 하는 경우라든지 부속품이라고 했죠. 뭐 파이프, 칼, 뭐 해봤자 권총, 그다음 뭐 좀 더 나가면은 뭐 따발총이죠, 흔히. 그 정도가 끝인데 이거는 뭐 더 있으니까. 이게 아예 런앤건이 아니고선 벨트 스크롤에서 이렇게 무기를 잘 쥐어주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슈팅 느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보급이 잘 되는 게임이었어요, 이 게임은. 보급 좋은 게임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좀 편해요, 마음적으로.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맞아요. 보급 잘 돼가지고 3스테이지에서 자동차도 보급해주잖아. 맞아요. 나도 주지. 지금 봐서도 느낀 거지만 이 게임에서 나온 거 보면서 무기력에서 좀 신기했던 게 소총류가 나온 거랑 이게 소총이 볼텍션 라이플 맞아요. 그다음에 있었어요.
뭐 샷건, 뭐 바주카나 뭐 M16 같은 거나 뭐 우지 같은 경우는 간간히 봤는데 어디서는 근데 소총하고 샷건 나온 건 좀 신기했어요. 샷건도 좀 뒤늦게 나온 편이라고 좀 기억하거든요. 근데 야, 이 정도가 나온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신기했어요. 종류를 꽤 다양하게 줬죠. 꽤 다양했어요. 더군다나 이게 또 특이했던 것 중 하나는 권총은 이게 그것도 있어요. 총 다 쓰면 보통 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소모가 돼서 없어지는데 여기서 일단 좋았던 건 장전할 수 있는 총알도 주기도 했었고. 아, 맞아. 그리고 이걸 다 쓰면 투척 무기로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이 게임이 좀 탄환이 좀 많았어요. 다른 게임에 비해서 그래도. 보통은 이제 언급드린 대로 뭐 단도라든지 뭐 강목, 뭐 파이프 요 정도가 끝인데 이건 뭐 횃불도 있고 몽둥이도 있고 뭐 돌도 있고 폭탄도 그렇죠. 계속 칼도 있고 던질 거 폭탄도 나오고. 있고 뭐 근데 폭탄도 수류탄도 있고 다이너마이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이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써가지고 하는 벨트 스크롤 액션, 그러니까 아이템으로 지급을 해주고 보급을 해주는 걸 봤을 때는 꽤 신선한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은 뭐 공룡 나온다는 거는 당시에는 어떻게 재밌게 봤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딱히 그렇게 새로워 보이진 않는다. 사실상 그거는 보스의 강화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시스템이지 않았을까? 뭐 그거랑 이제 당시에 좀 공룡이라는 키워드가 좀 치트키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뭐 원작에서부터가 일단은 뭐 그런 흐름으로 갔다는 것도 하나의 일관성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얘기를 해봤는데요. 끝으로 한 줄 평하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캐딜락이란이라는 타이틀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카르마 씨에게 캐딜락이란? 이장님의 날라차기? 이장님의 날라차기. 그렇죠. 이장님의 활약이 너무 거셌죠. 너무 거셌어요. 로치 씨는요? 저는 툭두의건 플러스 주라기 공원? 그런 느낌이었어요. 툭두의건 플러스 주라기 공원. 그렇죠. 그것도 이해가 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저의 기억 속의 한정에서 얘기하면 애매가 낀 세대였습니다. 파이널 파이트하고 천지를 먹다 중간에 껴있는 게 이런 느낌이라서 아니면 좀 일찍 들어왔으면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거를 먼저 즐기기 앞서서 저는 파이널 파이트 그리고 역시나 많이 해본 편 아니지만 이것보단 좀 더 해봤던 캡틴 코만도 천지를 먹다 뭐 퍼니셔도 조금 해봤습니다. 퍼니셔 뭐 이런 등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그것들에 비해서는 좀 낀 세대에 있어서 애매했다. 그래서 좀 아쉽기도 했다. 던전 앤 드래곤도 있었네요. 예, 그런 것들이 있었다 보니까 조금 설 자리가 부족했던 게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특이하고 독특했던 벨트 스크롤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작품 캡콤에서 발매하고 제작했던 캐딜락 앤 다이너소였습니다. 레트로 피플입니다. 76번째 스테이지였습니다. 간단하게 소감과 마무리를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재밌었습니다. 이제 재밌었습니다요? 재밌었습니다. 네. 이제 빨리 두근두근 메모리얼이랑 파판 듣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회차 두근두근 메모리얼은 이전에 나갔겠죠. 이미 녹음을 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네, 저희 그 다음 회차이기 때문에 파판 회차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고. 카르마 씨는요? 오래간만에 그냥 동전이나 넣으러 가야겠네요. 요즘에 오락실이 참 많이 보이지를 않는 시대가 이제 점차 더 가속화가 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오프라인 스테이지를 하고 있던 게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코로나 이전 때는 대학로도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론 때늦은 수이긴 하지만 정인 오락실 없어졌을 때도 한번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좀 상황이 나아진다는 전제 하에서는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일단은 근교를 시작하면서 발길이 닿고 여건이 되는 대로 전국의 오락실들 한번 틈틈이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게임 오락실들이 많죠. 뭐 인형 뽑기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체감형 게임들이 많은 오락실들은 요즘 종종 있습니다만 저희는 좀 더 욕심을 내서 그냥 정말 오락실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찾아가는 걸 목표로 지금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 방송을 들으시게 된기까지가 좀 오래 걸리셨던 것만큼 차근차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걸 거듭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 얘기를 안 해드렸네. 오늘 뮤미 씨는 생업전사 때문에 로그아웃 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올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조금 정신이 없었네요. 다음 스테이지 때는 어쨌든 같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레트로 피플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스테이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스테이지의 업로드는 12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송 지연과 그간의 상황을 전달드리고자 하는 내용과 로그아웃 스테이지로 꾸며질 12월의 방송에도 청탐꾼 분들의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레트로 라이프 보내세요. CHRP